자, 스님들 한번 봐요. 우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정비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래요? 정비 구역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이게 법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정비 사업이라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택단지 한해서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정비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정비구역 안에서 해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정비 사업은 어디에서만 한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정비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6가지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통합돼 가지고 요게 3가지 정비 사업으로 바뀝니다. 우리 첫 번째 사업이 달동네 정비 사업 해가지고 무슨 정비 사업이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두 번째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죠. 따라서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자, 세 번째 사업이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3가지. 쭈째째. 쭈째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쭈째째. 정비 사업 3가지. 쭈째째.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게 극히 열악하죠. 자,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못 빠져나가게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달동네 주거 환경을 보전하자 하는 의미에서 확충 보전 이렇게 갔죠. 자, 따라서 해요.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우리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해서 열악 밀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주택 재개발에 해당이 되어지고, 상가 재개발과 공장 재개발을 하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재개발 사업.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이라는 말은 빼고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하면은 주택 재개발도 있고, 상업지역에서 상가 재개발도 있고, 공업지역에서 공장 재개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 상가, 공장을 떼어버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요.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은 요게 이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호 밀집 재건축 사업, 양호 밀집 재건축 사업, 노후 불량한 이 공동주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재건축 사업에 해당이 되죠. 다시 한번 정비 사업 3가지. 주째째. 주째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우리 정비 사업 3가지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해요. 형은 기수고 쌍둥이죠. 동생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정수. 자, 기수가 쌍둥이로 나오니까 생일이 똑같겠죠. 10월 5일에 수태했다라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기본 방침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기본 방침의 수립 그리고 기본 계획의 수립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본 방침은 계획은 아니니까 기본 방침을 정한다 수립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한다 하는 표현이 보다 더 좋은 표현이죠. 뭐 의미는 같습니다. 전부 다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하며 5년마다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자, 기본 방침은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고 기본 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시장만 하는 거예요. 군수 없습니다. 불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여기서 딱 끝나죠? 군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시장 중에서 이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나주시장 같은 대도시장이 아닌 자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에 걸리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이제 딱 걸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 방침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 뭐냐 하면은 기본계획이라는 건 10년 단위로 특별시부터 시까지만 수립되죠. 특별시부터 시까지 수립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계획이에요. 청사진계획. 그러니까 서울시를 예를 들었었죠. 서울시가 뭐 627곳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뭐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320곳 이상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게 정비사업에 관한 이 10년 동안의 청사진계획이라고. 이게 10년 동안 청사진계획. 그래서 이제 예정구역이 여기 기본계획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정구역. 확실한 구역은 아닙니다. 예정구역이 627곳이 나와요. 예정된 구역이죠. 한꺼번에 쳐버리면 전세금 5배 폭등. 자, 그래서 나눠칩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어요. 여기에는.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해서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거. 뭐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기본계획이다 해서 정비사업의 청사진계획이죠. 다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계획이야. 따라서 예정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예정구역별 상세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자를 보면은 구청장 등이 이제 입안할 수가 있어요. 구청장 등이. 자,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아니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아니죠. 그래서 요자는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로소 구청장 등은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를 말하기 때문에 특별시장과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원칙적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입니다. 요자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죠. 잘 보세요. 이렇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도시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자기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신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계획 수립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구청장 등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 요자를 잡아주셔야 돼.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예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다시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 우리 눈사람 모양.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정비역 지정권자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죠. 구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어떤 구역 등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시 여기서 시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서두르는 자가 나와요. 자, 우리 정비사업할 때 누구든지 서둘러야 되겠죠. 그래서 서두르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추진위원이라고 합니다. 따르세요.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이. 추진위는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지죠.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일단 우리 재산을 갖다가 싹 다 밀어버리고 세판짜기를 하다 보니까 각종 이권 다툼 때문에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추진위는 요건 좀 뭔가 이렇게 세판짜기 하다 보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추진위를 갖다가 아무튼 뭐 이권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한다고 좀. 그래서 각종 부당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추진위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조합장끼리 서로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조합장 피살당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추진위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분들이 추진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과반수 동의를 해줘야 돼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자들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 추진위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는 이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이에요. 시장군수 등에 있어서 승인사항입니다. 과반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게 되어지면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추진위가 한 모든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이 모두 포괄승계한다에 걸립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에요. 7인 이상. 그런데 거기에는 시장군수 등에 있어서 무슨 뭐 승인을 받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인가 승인권자가 처음부터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자, 그러나 우리 정비사업에 오면 인가권자, 승인권자다 하면은 무조건 시장군수 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시장군수 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요 전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이게 시장군수 등이 아니었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이제 이 공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법이 바로 공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서 이게 수시로 개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주시에서는 나주시장에 있어서 승인을 갖다가 받는 것이고 이 한평군에서는 한평군수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동대문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승인이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빠져 있잖아요. 이의제기가 들어간 거지. 그래 그러면 시장군수 등의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서구에서 할 때는 쌍촌동에서 할 때는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뭔 말인지 가요? 시장군수 등 이 말은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내용이에요. 자치구청장 아시겠어요? 자, 다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인가 승인권자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시장군수 등으로 시작해서 시장군수 등으로 끝난다. 이 정리 꼭 들어가줘야 돼요. 자, 추진위가 나와서 아무튼 추진위는 서두르는 자인데 뭐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위는 이게 선정할 수가 있는데 뭐를 선정할 수가 있냐면 제가 정설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정설이다.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예요. 이 설계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선정하고 변경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라고만 하죠. 그냥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우리 조합설비인가 떨어져가지고 조합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시공자를 갖다가 선정하고 뭐 큰 개략적인 틀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잘 모르죠? 세부적으로는 모르죠? 그래서 조합이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이 조합의 조력자를 뭐라 그러냐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 그래요.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주로 보면 어떤 회사들이 되냐면 뭐를 이렇게 어떤 빌딩을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4층에 무슨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이자들입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들. 예. 자,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다 하면은 한마디로 뭐냐? 조합의 조력자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비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누구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다시 갑니다. 추진위원이다 하면은 서두르는 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조합의 조력자가 누구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건축사무소, 건축사 설계자 있잖아요. 건축사무소를 갖다가 선정하는 거야. 잠깐 이 건축사무소엔 설계자, 건축사를 갖다가 설계자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은 원래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었어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설계자 선정은 원래 조합이 나오고 나서 총의를 개최해서 총의 의결로서 이걸 설계자를 갖다가 선정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조합 설립이 떨어지고 나서 총회를 개최해서 2단계에서 하거든요. 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할 때 도장 찍어주세요 그랬어요. 도장 찍어줬어. 그래서 조합원이 됐다고 일단 동의했는데 건축 설계를 설계자 선정해가지고 설계를 딱 도면 빼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해당 용도 지역에 있어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일반 분양분을 딱 빼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한 20가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막 1억 5천, 1억 7천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내가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를 안 했지.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건축사 설계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도면을 빼봐요. 그래가지고 추가 부담금, 추정 부담금이 어느 정도가 더 될지 이걸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걸 보고서 자기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안 할지 팔고 나갈지를 갖다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이 설계자 선정을 할 수 없다 해버리면 틀리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를 선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또 뭐를 선정할 수 있다?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시공자 선정은 아무튼 이따 조합 총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따 볼 거고. 자, 아무튼 추진위원회가 나오고 나서 서두른 자가 나오고 나서 인가가 3번이 나와줍니다. 인가가 3번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사관인가 이렇게 되어져요. 조사관인가 이렇게 됩니다. 조사관인가 이렇게 되어져요. 조는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따르세요.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사업 시행 인가라는 말은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이 뜻입니다. 다시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관리 처분 인가라는 말은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질문 드리겠어요.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 하자니까 다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군수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조합을 갖다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하죠. 동의요건이. 자, 두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에서 조합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저거 두 번째 사업 뭐예요? 옳지.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죠. 자,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사업은 달동네 정비 사업이에요. 한마디로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뭐가 건축물 짓고 있는 판자촌이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아예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뜨면 틀려요. 아예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 비로소 조합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용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동의요건이 강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4분의 3에 2분의 1 기억나요? 강약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강약과 이렇게 들어가죠. 강약과 강강이죠. 강강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3에 4분의 3입니다. 강약과 강강, 강약과 강강 평균 내니까 강중에 걸리죠. 기억나요? 4분의 3에 3분의 2에 걸립니다. 이렇게 강약과 강강 평균 내니까 강중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세 번째 사업은 단지, 주택단지를 얘기합니다. 단지 안이 있죠. 집합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가 아닌 곳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택단지, 단지는 주택단지 주보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단지 아니다 하면은 이게 각 동별 동의요건이 있을 거예요. 각 동별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 전체로 봐서 동의요건이 있을 거예요.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단지가 아닌 곳이다 하면 4분의 3, 3분의 2고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조 용용, 분수가 나와주면 환지 방식, 환조 조합 설립, 용용, 수용, 사용,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앞에 게 면적이다, 앞에 게 사람수다. 앞에 게 면적, 토지 면적, 뒤에 게 사람수, 면적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근데 이건 앞에 게 사람, 뒤에 게 면적.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가 이게 토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게 사람, 앞에 게 사람이니까 앞에 게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몰라버리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 첫 번째 사업과 두 번째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에서 그렇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이 사업에서는 토지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축물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입니다. 요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뭐예요? 시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사업 하는 데 있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시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자, 이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자가 조합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자가 조합원이 되어지고 이자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관리처분에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니까 이자는 아파트를 못 받습니다. 관리처분 대상에 제외가 되기는 해요. 자, 그러나 이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우리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반드시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 땅을. 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돼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입니다.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됩니다. 요걸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내용 됐어요? 예. 자, 봐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누구든지 의결권 행사를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지안. 단지라는 건 주택단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집합건물이죠. 그래서 각 동별 구분 소유권을 가진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지 전체로 봐서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4분의 3 이상이 이게 토지 면적이에요. 이 토지 면적이죠. 이걸 의결권으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의결권으로 바꾸는 순간 틀려. 여기 구분 소유자 나왔으니까 의결권 이렇게 나오면 틀려. 우리 정비사업에서는 의결권이란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주택법에 가야 나와. 이제 그때 보자고요. 토지 면적이다. 토지 면적. 자, 그래서 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물론 5째 이하는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한 동이 5째 이하다 하면 그건 놔두고, 그러나 전체로는 4분의 3, 4분의 3 이 이상에 있어서의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자, 단지가 아니다 하면은 집합 건물이 아니죠. 따라서 이 4분의 3이 구분 소유자 해버리면 틀려요. 따라서 어떻게 나와주느냐? 토지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4분의 3이니까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돼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돼도 돼요. 뒤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양쪽 다 걸려줘야 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걸 밑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다시 봐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얻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도 조합설 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는 필요 없고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도 조합설 민가 떨어진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조합설 민가를 떨어졌어요. 조합설 민가 떨어졌다. 그래서 조합설립이 창립총회 개최한 내용하고 정관하고 관계소를 들이밀었어. 이 동의요건하고. 그러니까 인가를 서구청장이 떨어졌다고. 여기 쌍촌동에서 정비사업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이 아파트 지읍시다. 조합장이 그러니까 전부 다 내일부터 아파트 짓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모종삽 들고 나왔네. 언제 아파트 15층짜리를 짓냐고 20층짜리를. 아, 이건 상당히 수준 낮은 개그인데 웃을 줄 몰랐는데 웃었네. 아유, 좀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개그를 할 걸 그랬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한 번씩 터져. 그래서 이제 조합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더 하니까 웃어주면 들은 척 하지 말아야 돼. 자꾸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신나서 더 한다고. 관심 끌라고.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우리 조합설 인가 떨어졌어. 아파트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공자를 선정해요. 잘 보세요. 시공자 선정하는 시점 여기에서 해요. 시공자를. 조합이 나왔으니까 조합에서 총회 의결로 거쳐가지고 이게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물론 2번 이상 유찰되면 이제 수의계약, 경쟁입찰 원칙 요걸로 해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자. 조합이 시행할 때.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우리 재개발 사업을 보면 이렇게 조합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있다고. 우리 기아자동차만 정비사업을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기아자동차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무슨 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없잖아. 지만 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저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을 결성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나오겠지. 이게 안 나오니까 이거 나오는 거야. 바로 정비역 지원고시로 이게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시공자, 여기에서 선정할 때는 조합이 시행할 때고 시행자가 될 때고, 여기에는 시공자를 이때 선정할 때는 조합이 아닐 때야.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기아자동차 지 혼자 하겠다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입니다. 이렇게. 내용 이해 가요? 요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서구에서 하겠다는 거야. 우리 상천동 정비사업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시장군수 등이 할 때 정비사업을. 그자들도 현대건설을 또는 중 S클래스를 우리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시장군수 등이 했을 때는 시장군수 등이 여기 쌍촌역 이 일대를 갖다가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시행자가 됐어요.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 오픈이 돼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 공보에 오픈이 딱 되어지면 요때 바로 오늘 오픈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체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제가 이렇게 나간다고. 시공자 선정은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지정고시 후는 책을 보면서 하자고요. 자, 잠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은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가받는 거라고. 잘 보세요. 지금까지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뭐라 그랬죠? 네 글자로? 그렇지. 이게 실시계획이야. 지금까지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실시계획. 지금은 실시계획을 풀었었어. 그냥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다. 내용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느냐? 우리 공익성이 있는 행정청 등이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주로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개인이 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건 실시계획이라고 안 해요. 개인이 하는 것들은 그냥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해. 우리는 조합결성에서 우리끼리 세판짝이 들어가는 거라고. 따라서 조합이 하는 거니까 그냥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시계획이라고 안 넣는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여기에 본사 사옥을 갖다가 쌍둥동에 짓겠다 이렇게 됐을 때 100층짜리를 짓겠다 했을 때 그냥 사업시행계획 작성한다 그러지 지가 뭐 실시계획 작성한다 이런 말 안 넣는 거라고.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했을 때가 이제 무슨 도를 낸다, 신시가지를 갖다가 조성한다, 뭐 광주광역시에서 상무지구, 운남지구에서 독립지구 이런 건 실시계획이라 그래요. 자, 그러나 개인이 조합결성에서 개인이 하는 것들은 뭐라 그런다?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이 바로 건축계획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잠깐만요.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는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게 되어지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떨어집니다. 그 의제요는 제가 삼순환에서 갈 거예요.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자는 말이 나와요. 인가 떨어집니다. 인가 누구? 시장군수 등의 인가. 그 다음에 오픈되는 걸 고시라 그래요. 자,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바로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사업을 인정받아서 고시된 걸로 본다. 자, 따라서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인정고시. 자, 다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는 따르세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때부터 딱 내놔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짜라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고. 자, 잠깐만요. 자, 정리 한번 합니다. 정리 들어가요. 정리합시다. 자, 눈으로 암기를 하라 그랬어요. 공법 그림으로 암기합니다. 그림으로. 눈으로 암기. 우리는 머리가 딸리니까 머리로 안 돼. 그냥 눈으로 하자고. 자, 인천국제공항 건설해요. 무슨 사업? 아, 웃지 말라니까. 아예 왕따를 시켜야 돼. 거저없이 생각나면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요.
그러다 우리가 너무 왕따 시키면 또 울고 나갔다가 또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속없이 또 그런다. 이거 봐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그렇지. 기반시설 깔 때 그냥 깐다, 계획으로 깐다. 그래,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 그렇지. 그렇게 결정되는 걸 뭐라 그래? 그렇지. 도시공계획 시설. 그래, 이걸 깔아가는 사업을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한다고. 도시공계획 시설 아니야. 도시공계획 시설. 내용 이해가요? 자, 이거 봐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지. 눈으로 암기하라, 눈으로. 그냥 그림책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아무튼 시험 보면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알 수 있어. 자, 시행자가 나와요.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 작성해요. 네 글자 뭐라고 해요? 그렇지. 실시계획. 실시계획이죠.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갑니다. 자, 실시계획 오픈됐어요. 고시됩니다. 실시계획 고시는 뭘로 본다? 그렇지. 사업인정고시. 이렇게 잘하면서 그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내용 됐어요? 눈으로 암기, 눈으로. 눈으로 암기. 무슨 사업? 그렇지.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자, 구역 지정되면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죠? 자, 구체적인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고 한다? 옳지. 실시계획. 실시계획.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치고 오픈시키는 틀로 간다. 고시된다. 자, 여기 실시계획 고시는 뭐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아? 이 내용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따라서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되어서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걸립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기에서 사업인정고시는 뭐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옳지. 세목고시, 세부목록고시, 토지 등에 있어서 내용 돼요? 세목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세목고시 그림 떠올라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그렸잖아. 이게 소유자 갑, 이 을, 뭐, 병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라고. 그림으로 해야지. 그림으로 암기해야지. 어떻게 이걸 다 법조문으로 암기하냐고.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요. 뭘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짜라 재결신청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한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관리처분계획이란 인가라는 말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인가를 받는 거예요. 자, 관리처분계획. 자, 관리처분은 뭐를 관리처분이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이 뭔 말이라 그랬어요? 그걸 나눠주는 거지. 권리 배분 나눠주는 거야. 새반짝이 해 들어가는 거야. 관리처분 이거야. 권리 배분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하자니까. 그림으로. 자, 45평 대지에서 갑이 여기에 2억 5천짜리가 있었는데 2억 5천짜리 나중에 여기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삼성 레미안 들어앉히면 여기서 2천으로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2억 7천짜리인데 나중에 2천만 원 청산금으로 징수해 가겠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리처분이라고 한다니까요. 내용 됐어요? 자, 다시 갑니다. 기본 방침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계획,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구체적 계획이 아니에요. 자, 구체적 계획은 이거란 말이지. 하나하나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에 관한 상세한 계획.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정지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은 실지포, 저건 정지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이 뭐냐 하는 거야.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이게 건축계획, 건축허가 받는 거와 똑같아.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됩니다. 의제요. 하나의 행정처분의 성질은 다른,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줘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제도가 의제요. 자, 이건 제가 삼순환해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 뭐냐? 권리배분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권리배분계획. 권리배분을 했으면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갑니다. 30일 이상 공람 들어갑니다. 인가 떨어지죠. 신양군수 등의 인가 오픈됩니다. 고시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는 거야. 권리폐분 다 끝나서 인가되고 오픈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 열고 나가야죠. 이사가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야. 이사가 줘야 된다. 이사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종전에 있어서 이 토지 건축물입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수익이 금지됩니다. 이거 다 배분 끝났으니까 이거 밀어버리고 이걸 들어앉혀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자가 나가면서 이 갑다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의 갑다시한테 전세금 저렴하게 이게 금매물로 내놓는다고 덜컥 계약 체결해서 살고 있네. 이때 갑다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례해놓고 있는 2년의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 민법 무시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민법 등 일부 규정입니다. 자, 민법 등 일부 규정이에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적용해버리면 이거 전세권 설정 뭐 한 20년간 해버리면 어떻게 사업하냐고 이거. 민법 무시된다 이런 내용. 자, 이걸 갖다가 이걸로 주려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걸 해줘야 돼. 이걸. 자, 요걸 해줘야 됩니다. 요걸 통지라 그래요. 이걸 분양 신청하십시오 하는 통지입니다. 이걸 딱 뜯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하세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를 갖다가 조합 사무실에다가 토지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신청서, 그리고 환지 예정지 증명원 이걸 제출하세요 그래. 환지 예정지 증명원은 가로 열고 해당자의 하남 이렇게 딱 나옵니다. 환지 예정지 증명원 제가 삼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청서하고 그러면 대다수가 뭘 의무적으로 제출하냐면 신청서는 또 가로 열고 뭐라 그러냐면 신청서와 환지 예정지 증명원은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이 말이 딱 나와요. 제일 밑을 보면 그거 갖다가 작성해 제출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렇게 딱 제출하면 이 5월 27일을 갖다가 우리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라고 그래요. 분양신청 기간에 있어서 만료일입니다. 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해야 되겠죠? 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분양설계예요. 분양설계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분양설계는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처분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관리처분하는 것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꼭 시험 문제가 분양설계는 분양신청 기간 중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대가 2억 5천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 3년 걸려버리면 2, 3년 전에 감정평가한 거 가지고서 권리배분 나선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의 제한을 두는 거야. 기한을. 그래서 여기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로부터 여기에 통신 안테나를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통신 안테나. 우리 휴대폰에도 이 안테나가 있어야 문자 보내죠. 통신 안테나 이렇게 갈 겁니다. 이 통은 통지예요. 이 통지입니다. 이 통지. 이때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대가 2억 5천 나왔으니까 사업시행인가 고시로부터 사고 붙으면 사고 나면 시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통 이렇게 갑니다. 12통 사고 12통 120일이에요. 120일 이내 통지 들어갑니다. 120일 이내 통지. 사고 12통. 자, 이 통지는 분양신청 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지는 이게 이제 의미 자체가 이게 분양신청하십시오 하는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 이제 현금증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이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신청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이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 말은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 아니면 법적 근거를 두고 정한 기간이야. 법적 근거를 두고 정한 기간이라고. 이 기간이 이 내용이야. 신청기간은 어떻게 정했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이렇게 나오죠. 60일 이하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통사문 6 이렇게 갈 거야. 요 안에서 정한 기간이 이 내용이 드는 거야. 이게 분양신청 기간이야. 등기부등본 제출해라 하는 내용이지.
뭐 이 기간 내에 조합 사무실에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서 권리 배분을 쫙 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가박 뜯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건축물을 철거해야지. 이걸 들어앉혀야 되니까.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이겠죠? 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다 지어지면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단지를 이루겠죠.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원근감을 주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해줘야 널찍널찍하고 참 보기 좋다. 왜 지난번에는 웃고 이번에는 안 웃어요? 나는 또 웃을 줄 알았는데 나도 재미없어요. 준공인가 받아야 되죠. 준공인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야? 시장군수 등에 잘 보세요. 시장군수가 준공인가하고 필성의 원칙에 의해서 일부러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공사완료 고시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가 돼서 서구청에서 여기 정비사업을 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공사가 끝나면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인 경우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OX. 옳지.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인가 받아야 한다 하면 틀리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여야 한다에 걸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여기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게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떴어. 그러면 틀리지.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준공인가 받는 거지. 자기가 시행했을 때는 공사완료 고시하면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다 지어졌으니까 이걸 갑한테 준다, 이걸 을한테 준다, 이걸 병한테 준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준공인가 공사완료 후에 고시 후에 현물보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현물보상이다 이렇게. 현물로 주는 거야. 내용 됐어요? 현물보상이다. 자, 준공인가 이후부터는 반드시 뭐에 걸리냐면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요 이후부터는 지체 없이에 걸립니다. 뭐 없이? 옳지. 지체 없이에 걸려요. 지체 없이 대토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갈 겁니다. 대가 대지 확정 측량입니다. 대지 확정 측량이라는 건 공법상 이제 용어고 우리 공시법상 지적법상 공간정보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은 뭐예요? 건축물의 현황을 등재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여러 필지가 이제 하나의 아파트 단지 한 필지로 돼야 되니까 구익도 하고 변경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이 지적을 확정 짓는 측량이야. 지적 확정 측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우러서 공법에서는 대지 확정 측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것도 다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을 합니다. 자, 우리 토지 분할은 어느 시점에 토지 분할하는 거예요? 어느 때 토지 분할해요? 이 공시법에서 중요할걸?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래요. 토지 분할은 매매할 때 하죠? 소유권 이전할 때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경계선을 시정할 때도 하는 거지만, 그죠?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토지 분할을.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대토 작업에서 토지 분할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토지 분할 한다 하면 틀린다고. 이거 토지 분할부터 해서 소유권 이전한다니까. 공시법에서 이 내용 나와요. 토지 분할은 어느 때 하느냐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라고 오늘 가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갑을 병한테 조합원한테 통지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 통지하고서 이렇게 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지. 다음 날 뭐요?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걸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걸리는 거지. 다음 날. 물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등기해야죠. 등기는 며칠 내 등기야? 여기는 지체 없이 등기고, 우리 14일 내 등기는 지난주에 했던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의 적 60일 내 처분, 14일 내 등기.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에서는 정신없이라니까. 지체없이, 정신없이가 아니고 지체없이. 지체없이라니까.
선생님들 중고인가 이후부터는 전부 다 지체 없이 걸려.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를 갖다가 정신없이로 바꾸면 이제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이런 말로 바꾸면 틀리지. 알겠지, 우리가. 근데 이걸 갖다가 20일, 14일, 30일, 60일 막 이런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자, 우리 절차는 말이죠. 제가,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공공의적 60일 내 처분, 이 절차만 강조를 했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정비법은 절차 잡아야 돼요. 절차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쭉 흐름이 요게 스크린이 머릿속에 되어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